안녕하세요. LA에서 슬라이드로 아이 독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로이더 엄마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어 문제집 중에서 수준이 좀 높은 선행학습은 아니지만 영어를 더 정교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문제집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집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문제집이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단어가 매우 어려워지긴 하지만 아이가 잘만 따라와 준다면 SAT나 대학교 영어 준비로 아주 좋은 그런 문제집입니다. 어린 학년에도 단어들이 뭐랄까 좀 고급스러워서 제가 좋아합니다. 학습지의 이름은 Worldly Wise 3000입니다. 이 문제집을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1학년 것은 처음 구입해 봤는데요. 오히려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말고 엄마와 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집 같습니다. 단어의 난이도는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높습니다. 1학년 수준보다 높다기보다 단어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할까요? 쉬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나라를 country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nation이라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이 책에는 총 15과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기보다 필수사항은 엄마가 시간을 내셔야 하고 엄마가 해줘야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집 이외에도 답안지를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LA에 문제집을 파는 상점 유명한 곳이 있죠? 그곳에서 사시면 좋은 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선생님 가이드, 컨셉 카드, 그림 카드가 있지만 3번과 4번 컨셉 카드와 그림 카드는 문제집을 푸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학년만 자료책이 따로 있고 2학년부터는 문제집과 답안지만 있으면 되지만 테스트용 책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이드 책은 꼭 필요한데요. 문제집 진행에 있어서 꼭 읽어줘야 하는 이야기와 질문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열정이 더 있다면 단어 카드나 컨셉 카드를 사셔서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공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본 과에 단어들이 소개됩니다. 한 번씩 같이 읽으신 후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살짝 마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스토리 중간에 그 단어들이 나올 때 아이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함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에는 읽어줘야 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집중해서 하면 좋겠지만 역시 강약이 필요하듯 모르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야기도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엄마가 스토리를 그림 1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읽어줍니다. 아이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현장감 있게 상상하겠죠?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했다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듣기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색칠하는 흑백의 빗그림이 나옵니다. 엄마가 자료에서 지시사항을 읽어주면 해당 부분을 색칠하거나 읽어주는 지시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어에 대해 답하는 문제가 6개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가 이야기를 통해 단어들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알게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그리고 본 과에 나온 주제를 주고 전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책에는 한 과를 며칠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마와 아이 1대1로 푸는 환경을 미루어 보아 한 과를 나누어 하지 마시고 한 과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풍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여럿 앉혀놓고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길게 늘어뜨려 하는 것은 집중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어가 쉬워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밖에 없었을지언정 한 번에 한 과 이상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단어를 다시 상기시키고 떠올리면서 무의식 중에서라도 프로세스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아이가 엄마와의 공부 시간을 기대하되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잘 숙지가 안 된 단어들을 체크해 뒀다가 3, 4 레슨 후에 다시 물어봐서 다시 복습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냥 다시 그 단어를 상기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아이를 다그치거나 풀이 죽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나중에 기억하도록 최대한 몰랐던 단어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15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씩 한다면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3, 4주면 문제집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진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스케줄대로 쭉쭉 가지 마시고 같이 그동안 했던 페이지들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책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몇 과가 지난 후에 복습식으로 이전 단어들이 다시 나오곤 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퀴즈를 내듯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이드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일종의 놀이처럼 했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놀이와 공부가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10분 활용하셔서 아카데믹한 놀이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 대신 뭔가 전자기기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 차원에서 숫자 덧셈 뺄셈을 퀴즈처럼 하는 전자기기를 사줬습니다. 포켓몬 카드를 사주지 않는 대신 워낙 지도에 관심이 많은 로이드의 성격에 따라 힌트를 주고 나라 이름 맞추기 게임 카드를 사줬습니다. 저는 컴퓨터 코딩도 보드게임처럼 하도록 사줬습니다. 저 너무 지독한가요? 하지만 아이가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아날로그로 키우고 싶은 저의 작은 노력이랄까요? 물론 이런 게임들이 집에 많으면 집안은 지저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지만 또한 그렇다고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뒤로하고 이런 게임들을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른 옵션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캐뷸러리에 대해 공부를 특히 이민가정에 추천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이민가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랐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느낀 것이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단어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꼭 어려운 단어가 아니더라도 언어의 풍성함 같은 거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로이드가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모국어가 한국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서 한국어를 쭉 사용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보캐뷸러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보캐뷸러리를 어려서부터 쌓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대화에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인식되어지는 단어와 단어를 둘러싼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책에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의 한국어에 대한 경험을 미루어 보자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한국말을 많이 배워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문제집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집을 한 번에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것보다 문제집에서 권장하는 양과 아이가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양, 또 스케줄 등을 고려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문제집을 먼저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집을 시작해버리면
문제집이 훈련하는 포인트 숙지가 어려울 뿐더러 혼선이 생기고 많은 문제집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서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가 따라오는 컨디션에 따라 조정 가능한 계획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집이 끝나면 책거리 같은 식으로 뭔가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문제집을 끝내면 이걸 사준다라는 기브앤테이크의 형식이 아닌 엄마의 재량으로 같이 수고했으니까 좋은 셀러브레이션 정도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취감을 격려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목적이랄까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집 하나밖에 소개를 못 드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엄마들이라면 궁금한 수학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